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 곳곳에 들어선 펜션들이 경쟁적으로 시설을 늘리면서 하천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평상뿐 아니라 붙박이 콘크리트 평상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운장산 자락을 돌아 흐르는 마조천 상류. 청정 환경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천과 맞닿은 곳에 대형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근 펜션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평상을 늘려 짓는 건데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조금 평상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신고 대부분 많아요. 붙박이 시설물 일부는 하천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보존 관리와 홍수 등 비상시에 대비해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번지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협의를 받으셔야 돼요. 인근의 또 다른 펜션. 하천을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m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강 중간에 위치한 돌탑도 모두 개인업자가 놓은 건데 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소리가 내가 듣고 저기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거 바로 원상복귀 해버리면 되니까. 여름 한철 설치했다 철거하는 불법 평상뿐만 아니라 아예 콘크리트로 만든 붙박이 평상까지 하천 곳곳에 들어선 상황.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하천 감시원분이 저희가 한 분 계세요. 지난번에 하천이 이제 한 260km 정도 되거든요. 지방 하천만.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좀 무리가 좀 있죠. 펜션 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미온적인 행정에 청정 자연이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힘들여 일을 했는데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질적인 임금 체불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 회복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에서 발주한 하수관 공사 현장. 이 현장에 개인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벌여온 근로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3년 가까이 진행된 공사에서 7,500여만 원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자기네가 수익이 나면 그 돈을 분배를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 돈은 막상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한테 돌아온 건 한 푼도 없어요. 시 발주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했지만 김제시는 업체에 줄 공사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와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고 세무서 등이 근로자보다 먼저 공사 대금을 압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체납세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양도인이 그 당시에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 됐었고. 하지만 체불을 업체 사정으로만 돌리는 것은 김제시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제시로부터 최초의 공사를 따낸 원청업체는 A건설사. 하지만 A사는 이후 B사에게 재하청을 줬고 실제 공사를 벌인 B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하고 국세까지 체납한 상황. 영세한 업체에게 공공공사의 시공이 맡겨지고 결국 체불까지 발생했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사전 조치나 역할을 못했습니다. 시에다가 앞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변제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시청 발주공사에서 최말단에 있는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김제시는 업체 사정과 어쩔 수 없다는 법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면서 해산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서해 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가급적 영하 5도 이하로 보관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야 하며
도마나 칼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신청 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7만 3천 농가에서 쌀 직불금 13만 7천 헥타르 등 20만 8천 헥타르의 쌀과 밭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신청 농가는 0.7% 증가한 반면 면적은 5.1% 감소한 수치로 귀농인 증가로 신청 농가 수는 늘었지만 전체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육상교통 실상을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공항버스 문제입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는 요금은 비싼데 시간은 더 걸리는 등 불편이 한둘이 아닙니다. 독점 면허 때문인데 20년이 넘도록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공항버스입니다. 하루 27차례 운행하는데 대부분 익산과 김포공항을 경유하고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을 가길 원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길도 많이 막히고 시내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간다면은 그렇게 안 막히고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혼잡한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 운행 시간을 최소 30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을 가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도 요금은 광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편입니다. 광주광역시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하루 37차례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공항버스. 요금은 32,300원으로 전주보다 1,300원 비쌉니다. 운행거리가 전주보다 75km 더 길기 때문인데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3시간 40분. 오히려 전주보다 10분이 더 짧습니다. 더구나 광주공항버스는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환승하기도 용이합니다. 저는 이제 하얏트 호텔을 가는 거니까 셔틀버스도 있고 그래서 교통편이 편해서요. 결국 전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편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 노선의 한정 면허 때문입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린 1996년 당시 공항버스 사업자에게 인정해준 독점권이 지금껏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외버스 회사가 개통했던 익산, 군산 경유, 인천공항 노선은 법원 판결로 인해 재작년과 작년에 잇따라 중지됐습니다. 인천공항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여권 소지자는 지난 20년간 25배 늘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정 면허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고 장기간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탄소법이 통과하면서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탄소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말인 오늘 도청광장에서는 로컬푸드 토요장터가 열립니다.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장터는 매달 2차례 토요일마다 도청광장에서 열리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중보다 10% 내지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풍선 아트 등 체험놀이와 지역 특산물 시식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어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백제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란 주제로 열리는 서동축제는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서동의 탄생부터 무왕지기로 연결되는 스토리 전개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이번 축제는 서동 선발대회를 비롯해 무왕즉위 행사 퍼레이드, 서동요 어린이 합창제 등이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내일 오후 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주 상무를 상대로 K리그 홈경기를 치릅니다. 심판 매수 사건에 관련돼 위기를 맞은 전북 현대는 도민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줬다며 거듭 사과한 뒤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이어 리그 승리를 보답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말 열리는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이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읍 김동수 가옥 옆 예가인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 국악 초대석이 오늘 목포시립무용단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아쿠아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젊은 무용가들의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젊은 춘판이 오늘 오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종합경기장 북문주차장에서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다의 날을 맞아 오늘 비흥도에서 군산 바다축제를 엽니다. 삼천동 마을장터가 오늘 전주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창의과학축전이 오늘 어린이 천변축구장에서 열립니다. 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 회장 김철규 씨가 오늘 세빌스 호텔에서 수필집 2년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5도, 전주 26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